3교리구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8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0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9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갑술월, 정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을,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색깔은,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태양지화 같아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라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축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해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뜰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대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제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월령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 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월이 있는데, 신유술을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 된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술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은,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지죠. 원래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임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술 서방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 충미, 토라고 하는 4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취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토 당연히 용신으로 취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취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취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뭐 지시로 진술, 충미, 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인오술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충묘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다시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합화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신유 술 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뭐 신유금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 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술월의 일간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 자, 일간정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음화가 되면서 등촉지화라고 본다고 했죠.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촛불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모닥불 같은 것, 그 다음에 전기불 등등으로 보는데, 정화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불로 보기 때문에 사시사철 일간이 왕하든 약하든 간에 간목을 얻어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은 항상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신왕하면 그 다음에 정화는 병화와 마찬가지로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까지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면, 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절입니까? 토가 왕한 계절이죠. 토왕절이 되는데, 아무리 정화가 토를 생한다 하더라도 술월의 정화는 신약할까요? 신강할까요? 신월은 화가 병지, 유월은 화가 사지, 술월은 화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묘지가 되죠. 물론 통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토가 너무너무 왕하게 되면 작은 불씨의 재만 굉장히 쌓이게 된 것 같죠. 그래서 뭐가 된다? 회기, 무가, 병화의 빛을 가리게 된다. 화일간은 병화든 정화든 간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빛을 가리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럼 왜냐? 화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서 세상을 밝게 해주는 것이 원래 화의 목적인데, 그 빛을 가렸다라고 하는 뜻은 보다 자기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월의 정화는 일간도 약할 뿐더러 토가 상대적으로 매우 왕하게 되니 정화의 불꽃을 가려서 존재 이유를 없애버린다. 반드시 뭘 먼저 얻어야 된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얻어서 목생화해서 정화를 갖다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간목을 얻으면 정화만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줘. 그래서 간목은 목생화, 화를 생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목은 토를 제해주는 역할, 두 가지 이로움을 얻은 것이 바로 정화가 간목 얻는 것, 일거양득의 이로움이 있는 것이다. 단 술월의 정화가 간목을 쓰려면 간목 자체도 굉장히 세력이 약하죠. 술월의 간목.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임수를 얻음으로 인해서 간목을 갖다가 생조해 주는 역할, 그 다음에 정화의 불꽃을 갖다가 그쵸,
보강해주는 역할까지 아주 한 가지 더 찾는다면 뭐 술토가 건토이기 때문에 건토인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 뭐 땅이 윤택해야지 감목이 뿌리를 내리고 잘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술월의 정화는 먼저는 감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주고 토를 갖다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임수를 얻어서 감목을 생조해주고 정화를 보강해주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건토인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술월의 정화 어떻다? 중화를 좋게 이룰 수 있어서 부귀를 얻을 수 있는 사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사주 전체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개념, 일간이라고 하는 개념과 월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겠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로 살펴볼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서로 상호 간에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틀 속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고요. 또 용신을 알아야지만 대운이라든가 세운의 흐름이 이 사주에 좋게 흘러가는지, 이 사주와 상반돼서 좋지 않게 흘러가는지 울로의 향배를 우리가 용신을 통해서 알 수 있겠다라는 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큼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격국과 용신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요즘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격국과 용신은 중요하다. 하지만 너무 여기 격국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몰입될 필요는 없고요. 항상 말씀드리죠.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냐? 십정격 정도만 명확하게 알고 나머지 뭐 전왕격이라든가 종격이라든가 합합격 정도는 이제 이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기타 제격들, 잡격들이 있습니다. 잡격이죠.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된다. 뭐 유글석이격, 무슨 격, 도충격, 뭐 이런 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격들 다 개나 줘버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 사주 가지고는 그 이론 가지고는 사주 보기가 어렵다. 개를 주는 것이 좋고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과 용신 중요하다. 이 정도만 알면 된다. 나머지 다시 한번 전왕격, 기명 종격, 그다음에 각기 합합격 같으면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거 가지고 사실 못 봅니다. 잡격은 버려라. 누구 준다? 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국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하고요. 음화가 되겠죠. 월지는 술토, 양토가 되겠습니다. 음화가 양토를 봤습니다. 음대 양의 관계.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보면 생하죠. 화생토 합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상생이죠. 상생. 자, 상생과 상극이 있는데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철륜 관계로 봐요. 철륜 관계로 보는 것이 이 상생 관계고, 그래서 철륜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을 바로 이 상생의 천륜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상극이라고 하는 것도 배웠죠. 목극,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 목 이런 우리가 상극도 배웠는데 상극 관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공존 관계가 되고요. 다른 말로 공생관계가 된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다. 부부 관계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천륜이 우선합니까? 부부 관계가 우선합니까? 당연히 극보다는 생을 우선해서 본다.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화생토 하는 것이고, 일간인 정화인 주체인 내가 생한다. 그죠?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 식상이라고 배웠습니다. 식상.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창작물, 나의 언행 같은 것, 나의 아랫사람, 나의 부하 직원 같은 것들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내가 생하는 것이 있으면 나를 생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이거는 생아자라고 합니다. 인성이라고 하죠. 인성은 어머니 같은 개념.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인성을 어머니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 식상을 자식, 내가 바깥으로 생하는 거니까 자식이 되는데, 남자는 관성을 자식으로 보고 여자는
이 식상을 자식으로 봅니다. 여자 입장에서 상관은 아들이 되고 상관은 여자 입장에서 아들이 되는 것이고 식신은 여자 입장에서 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관성, 남자는 관성이 자식이라 했죠. 남자 입장에서 칠살이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관은 딸이 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육신으로 다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육신으로를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식신상관이 있는데 일간도항에서 이 식상을 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말도 잘하고요, 표현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자존심도 세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뚝심이라든가 지구력 같은 것들 아주 좋은 사람이고 카리스마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을 다스리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 정도 카리스마가 있어야지만 연설도 잘하죠. 그러면 명연설 딱 하면서 주변에 있는 대중들을 자기 휘하에 딱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명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식상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진짜 멋들어진 명연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일간도항하고 식상이 있으면 언행일치가 잘 되는 사람이지만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하면은 이건 설기태가 되죠. 언행불일치가 되면서 구라치고 폼생폼사한다, 이런 것에서 식신이나 상관은 그만큼 일간이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내 것인 것이지, 일간이 약해서 식상을 감당할 수 없다, 이건 풍쟁이가 된다. 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관성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성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상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성은 내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약하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인성도 너무 왕하고 일간이 너무 약하면 오히려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간은 어느 정도 세력을 얻어야지만 사주를 내가 끌고 갈 수가 있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음의 관계, 또는 어저께처럼 양화가 양토를 보는 것처럼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처럼 음화인 정화가 양토인 술토를 보게 되면 음대 양의 관계, 요거 상관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반대로 양대 음의 관계, 또 음양의 조화가 맞으니 상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의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어떤 격? 상관격이 된다. 근데 요거 좀 잘 생각해 볼게, 상관격인데 일간인 정화는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 그러면 이거는 화토진상관격이 된다. 화토진상관격, 진짜가 붙으면 어떻다? 이거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앞에 것이 일간이 되고 뒤에 것이 상관이 되고, 그래서 상관격은 5가지가 있습니다. 화토진상관격, 토금진상관격, 그 다음에 화토진상관, 토금진상관, 수목진상관, 목화진상관 빠진 거 있나요? 화토, 토금, 금수, 수목, 목화진상관도 있네요. 그래서 5가지가 있다. 진상관격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여기서 설기 태과 또는 설기 과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상관 폐인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관격, 진상관격들은 대체적으로 인성을 얻는 것을 좋아라 한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초학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느 정도 공부를 알고 용어를 아시는 분들은 듣다 보면은 뭔가 매력에 빠져서 자꾸 듣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또 얘기가 3000% 빠지는 것 같은데, 뭐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같은 데 보면 맨날 일주론 같은 거 하잖아. 일주론. 그 다음에 뭐 공망론 같은 거 보고, 그 다음에 뭐 삼재 보고, 뭐 기타 이제 신살 보고,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사주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주 보면 틀리는 경우도 많고요. 잘못 사주 봐서 사람의 운명을 망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주는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초학하신 분들은 일주일은 공부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매몰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좀 정통적으로 좀 깊이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자를 많이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라도 예를 들어서 화토진상관격을 듣긴 들었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런 거를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찾아서 이게 뭔 뜻이다, 설기태가가 뭔 뜻이다, 상견폐인이 뭔 뜻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자를 통해서 알아두셔야지만 머릿속에 오래 남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 한자를 왜 이렇게 많이 써주냐, 또는 좀 한글로 좀 쉽게 풀이해주면 안 좋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다 포기해요. 거의 그렇습니다. 역시나 이 명리학이 뭐죠? 한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걸 한글화해서 가르친다? 그럼 오래 못 가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엔 좀 어렵겠지만 한자를 좀 토대로 명리 용어만큼은 여러분들이 한자를 아시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정화와 수월에 대하면 상관격에 화토진상관격이 되는데, 진상관격은 뭐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양하기 때문에 설기태가 설기과다한 명식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관격들은 폐인, 인성을 옆구리에 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관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듣다 보면은 된다. 그래서 수월의 정화는 먼저 뭘 필요로 할까요? 간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간목이. 일간의 특성상으로도 그렇고요. 이 정화는 항상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으로서 정화를 생주해주고, 또 간목을 얻으면 토를 목국토에서 토도 이렇게 제할 수가 있죠. 근데 수월에 목이 약하기 때문에 목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임수가 있어야지만 임수로서 간목을 생해주고, 임수로서 술토를 윤택하게, 건토니까 윤택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정화로 수보양과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호수가 있으면 달빛을 이렇게 보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이 있어서 임수를 생겨주면 더욱더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일간이 정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가 급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수가 많으면 병화가 있어서 조화할 필요 없다. 어떤 분들이 정화일간은 병화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병화를 보면 안 된다, 탈광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정화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병화를 보는 것도 필요한 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지금 들어봤죠? 갑진년의 갑술월, 숙명처럼 나온 거 진술충입니다. 자, 진술충, 토충은 토충은 진술충도 있고요. 미충도 있습니다.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법붕장, 같은 것끼리 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다 오히려 왕해진다라고 했죠. 자, 일간 정화가 약한데 토가 더 왕해지면 일간 화의 기를 더욱더 뺏어갈 것이고, 일간을 또 회광도 있죠. 회기 무광, 병하든 정하든 제일 싫어하는 거 토가 많아져서 회기무강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월간의 정인인 간목, 연간의 정인인 간목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진술충 했죠. 간목의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 토다 목절, 이런 것들도 용어를 다 알아요. 토다 목절 이렇게 했으면 처음에는 토다 목절이 뭔 말이야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또 설명하죠. 토가 많으면 목이 부러진다. 예를 들면 지진이 나면 그 땅속에 땅속에 있던 나무가 뿌리째 피고 심하면 나무가 진짜 부러집니다. 그죠? 그게 바로 토다 목절. 목이 토를 극하지만 반대로 토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목이 부러진다, 나무가 부러진다, 이거죠.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일제 묘목이 있어서 정묘 일주, 근데 이걸 또 어떤 나체도화, 이것만 자꾸 봐요. 나체도화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나체도화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전체 틀을 알고 난 연후에 이건 나체도화도 있네, 이 정도만 이렇게 보는 거지, 다른 거 이런 깊이 있는 내용들은 다 간과하고 나체도화가 있으니 부정하다, 아주 그냥 음란하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보면 사주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진술충 되고요. 간목두개와 묘의 뿌리를 두고 정화를 생해 주지만 이것도 어떤 걸까요? 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수를 보는 것도 필요하고, 오히려 또 목이 왕해서 목이 많아서 이거는 목다화식도 될 수 있다. 목다화식은 뭐예요? 목이 많으면 불이 꺼진다. 작은 불에다 장작 이빠이 올려놓으면, 이빠이는 전문 용어죠. 장작을 많이 올려놓으면 불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불이 꺼진다, 이런 개념이 바로 목다화식, 왕화식이라고도 하고요. 목다화색이라고도 합니다. 화색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것들 목이 화를 생각하지만 목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꺼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진술중, 진중에 있는 개수, 을목은 땅속에 묻혔고요. 묘에 뿌릴 던 간목 두 개에 있어서 토를 제하고 정화를 생조해 주는데, 수기가 부족하면은 목은 말라 비틀어지고 땅은 건조해질 것이다. 그래서 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정화도 뿌리가 없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간목이 생해 주는 거니까 일단 정화의 뿌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경자시 보도록 하죠. 자수를 얻었죠. 물론 이제 뭐 정화 입장에서 7살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수가 필요한데 7살 자수라고 해서 결코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자묘형을 또 생각을 해요. 수가 필요하면 자수를 얻으면 좋은 거지, 자묘형 때문에 이걸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면 된다, 안 된다. 자묘형은 구덕이고요. 이거는 장을 담그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것 같다, 쓰는 것은. 그죠? 자묘형 이런 것에 너무 몰입될 필요는 없고요. 일단 뭐 뿌리가 있든 없든 간에 경금이 간목을 이렇게 해서 벽과 민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좋거나 나쁘거나 경자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신의 시도 마찬가지로 해수를 얻었죠. 이거는 이제 해묘한 목이 되죠. 목이 더 왕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도 있죠. 경금이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신금이기 때문에 신금이 벽과 민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수가 필요한 중에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생시로 봅니다. 근데 어떤 분들 이제 해묘한 목하게 되면 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때, 물론 목이 세력을 얻어서 해중에 있는 임수가 목다수갈 해서 수가 목다수축이죠. 그래서 목이 너무 많으면 수가 좀 응축이 되죠. 수가 이제 없어지죠. 목다수축이라고 해서 나무가 막 자라는데 물을 주면 나무가 물을 쭉쭉 빨아당기면 물이 쭉쭉 없어지잖아요.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해묘한 목하면 수가 완전히 없어진다라기보다는 해중에 있는 임수가 목다수축 해가지고 수기가 좀 많이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지, 해수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자시, 신축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건데, 나머지 것들은 수기가 거의 없는데 신축시 한번 볼 수 있죠. 신축시 축중에 있는 개수죠. 부족합니다. 이거는 이 축중에 있는 거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운이라도 이렇게 되게 되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임인시, 계묘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면 뭐합니까?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죠. 자, 물이 필요한데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늘에 먹구름은 껴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계묘시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갑진시 같은 경우에 진중 개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목이 벌써 3개죠. 그러면 이것도 진중에 있는 개수가 운전하겠냐고요. 물론 없는 것보다 낫지만 충분하게 우리가 물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을사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화를 받기 때문에 수는 거의 뭐 고갈 상태고요. 병호정미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를 또 볼 수 있는 생시, 무신시 이렇게 되죠. 이거는 신중에 있는 임수를 취용할 수 있다. 묘신, 암합 이런 거는 거의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묘신, 암합이 어떻다고요? 수를 얻었느냐, 수를 얻지 못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토왕절에 무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간목이 무토를 제한다 하더라도 일단 사주가 매우 어떻다? 그렇죠. 편고에 져버렸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부득이 경자 신해시 정도에서 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나머지 것들은 경자 신해 무신시 정도 수를 얻을 수 있는 생시는 그죠. 인민 계묘는 천간에 있어도 없는 것과 같고, 나머지 생시들은 다 대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정묘이기 때문에 이거 계유되는 묘충 이것도 이거 계유되면 괜찮습니다. 진유합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은 경자 신해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만약에 경자 신해가 안 되고 낮에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무신시나 갑진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